그러면 박성주 의원이 준비해 오신 판도라 열어볼까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은 어대명 분위기에서 이제 확대명, 확실한 대표는 이재명이다. 그리고 앞대명, 앞대명은 뭐예요? 압도적으로 대표는 이재명이다. 그런 얘기도 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그리 무서운지 당헌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당헌 개정해가 잘 되는 거 못 봤고요. 민주당의 앞날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조국의 강입니다. 조국의 강.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네. 또 문재인 정권 출범할 때 굉장히 정권 재창출에 1등 공신이었고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이 된다 이런 분위기가 셌습니다. 그런데 조국 일가의 비리 때문에 날아갔습니다. 그것이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해서 그리 된 겁니다. 저는 이번에 확대명 분위기가 조국의 강 재현된다. 조국의 강 재현돼서 제명의 강이 된다. 당헌 80조가 2015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바꾼 겁니다. 혁신안이죠, 그 당시. 혁신안, 부패하지 말라. 민주당의 가치로서 그때 잡아놓은 당은 아닙니다. 또 이번에 이렇게 바꾸려고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개혁의 딸, 뭐 이런 친 이재명 계통에서 한 7만 명이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바꾸려고 달라드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이재명이 사당화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 자기하고 관계 없다지만은 그러면 다른 경쟁자들하고 이 관계 있는 당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재명에만 관계되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제명의 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우리 전체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다. 나쁘진 않지만 내 개인으로 입장에서 본다면은 바꾸든지 말든지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당헌 80조를 바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바꾼 겁니다. 네네. 그때 야당 대표가 그 야당 대표 탄압을 생각해서 바꿨겠습니까? 아, 여당이 아니라 야당인데. 야당 대표 때 바꿨는데. 야당인데. 야당 대표 때 이 조항을 넣어서 바꾼 내용인데 예, 예. 지금 야당 대표가 마치 뭐 그 정치에 어떤 탄압받는다고 이런 차원으로 말이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왜 그러면 이러느냐?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또 성남 FC 후원이라든지 변호사비 대납 관계라든지 또 뭐 법인카드 뭐 이런 관련 불법 사용 관계 이런 관계가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에서 상당히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뭐 나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 결코 이렇게 뭐 말씀도 예. 하시는데 지나가던 소도 웃을리. 아니 이렇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급기야는 마녀사냥이란 단어까지 등장을 했어요. 자기가 무고하다는 거를 자료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제가 문제가 있다는 자료를 박 후보가 내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싸우려면 그런 근거와 자료를 주시면 같이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오히려 드리는 거예요. 마녀가 아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마녀인 증거를 본인이 내셔야죠.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으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아닌 증거를 내라면서요. 좋겠고요. 나보고. 그런 건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질내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양점이 있으니까 성질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관되십니다. 적당한 건 있겠죠. 그러나 뭐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여러 사건 근데 너무 집요하시다. 너무 집요하시다. 그 자체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네. 된 것이고 새 정부 들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저희들이 뭐 이걸 가지고 재밌게 하거나 독하냐 할 생각은 주어도 없습니다. 예. 이것도 어떤 좀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이제 뭐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더 이상 이제 도망갈 구멍은 없다. 9월 9일이 20대 대선 관련해서 공소시효 만료일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경찰 소환 통보를 알려서 예. 전반적으로 어떤 국민에 대한 또 자기 당원들에 대한 예. 그런 어떤 선제적 의미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결국 저는 예상이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배우자인 정경심 씨라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묵비권 행사했습니다. 그런 예상이 듭니다. 이게 이재명 의원까지 기소가 될 문제냐, 이 법카 문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은 딱 잘라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원래 법인카드 그 목적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 목적 외로 사용된다면 공금 횡령이 되는 겁니다. 공금 횡령이 되고 사적 유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배우자가 기소될 가능성이 이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면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소의 가능성이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의원입니다. 최종 책임자. 최종 책임자는 본인이 다져야 됩니다. 모든 범죄는 증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판단이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는
배우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특히 특정 한정인에 관련되는 거는 연계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다 보니까 비 피해가 정말 컸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정부입니다. 평상시에 정부가 있는 듯 없는 듯 해도 되는데 재난, 재해, 뭐 전쟁 이럴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필요하거든. 대통령이 사라졌다. 정부 여당이 사라졌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들 약 올리듯이 비가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이제 대통령 된 지가 이제 100일 거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실수는 있더라도 그런 대로도 매뉴얼에 따라서 어느 정도 했다. 첫 번부터 위기 대응 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예. 하셨으면 좋았었죠. 예. 좋았지만은 그러지 못한 거는 분명히 조금 아쉽다는 차원은 있었고요. 일단 퇴근하셔서 바로 집에서 총리라든지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서울시장하고 다 해서 새벽 3시까지 여러 가지 어떤 전화나 다른 통신수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전혀 부재상이야.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그대로 하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계속 과도한 정치 공세하는 것은 좀 심하다. 또 예를 들기도 그렇습니다만은 2년 전에 2020년도 지금보다 훨씬 못할 때 10명이 돌아가시고 10명이 그때 실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년 됐는데 3일 뒤에 겨우 휴가 취소하고 올라왔습니다. 4일 뒤에 위기 대응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말도 없었어요. 처음 하루 이틀에는 5월 20일에 이미 이런 폭우 이런 걸 대비해서 국가 전체 위기센터의 어떤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정말 어느 수준까지는 국정상실이 중심이 돼서 총리가 중심이 돼서 하고 또 그거보다 심각해지면 대통령이 나서서 그러고 나서 더 현장에 갈 필요가 있으면 하는 그런 차원으로 매뉴얼이 이미 돼 있습니다. 국정상실 대통령한테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다. 아직 보고가 안 된 거죠. 대통령이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하니까 물이 막혀 나오지를 못하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건데 이걸 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참 공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할 말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숙한 점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진짜 개선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 관리 제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논란을 키운 게 홍보 사진 또 그 문제가 있었어요. 반지하에서 숨진 가족. 그 방을 대통령과 참모들이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진. 하필이면 그걸 배경으로 국정 홍보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참 안타깝고 대통령실 참모진이라든지 실무자의 명백한 실수죠. 명백한 실수죠. 명백한 실수죠. 비극의 현장을 피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피눈물도 없는 사람들 피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고인에 어떻게 대한 그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위로라든지 이런 거는 못할 망정 이런 일은 다시는 발생해서 안 되죠. 근데 그 홍보 라인 관련해서 예. 비슷한 논란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실무자 한 사람이 결정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보통 실무자가 카드 뉴스를 작성하면 예. 그 위에 뭐 행정가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작성하면 그 위에 이제 비서관이 보고 또 수석이 보고 그리고 예. 판단해서 이제 올리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거기서 근데 필터링이 안 된 건가요? 필터링이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런 차원이니까 실무자나 참모진에 여러 가지 어떤 정무적 판단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는 다 100번 뭐라 해도 잘못한 것이죠.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에 78%가 공감을 던졌대요. 그러니까요. 78%가 바꿔라. 그리고 실제로 김은혜 전 인수위 대변인이 홍보 라인으로 홍보 수석 이런 걸로 투입될 수 있다. 사실인가요, 박 의원님? 그런 이제 보도는 봤습니다. 저도 예. 봤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국민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면 바꾸겠다. 막 이런 어떤 지지의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8월 17일이면 이제 진 100일이 됩니다. 100일이에요. 100일이 되기 때문에 뭐 청와대라든지 내각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좀 개편은 있지 않겠느냐. 김은혜 홍보수석이라면 동의하세요? 뭐 그 정도라면은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라든지 또 추진력 뭐 이런 걸 봐서는 뭐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다. 저 개인적인 생각. 당연히 개인적인 생각.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어. 배추 시원님, 사진 잘 나고.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어. 사진 잘 나고. 배추 시원님. 이번 일로 당이 저에게 내리는 그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릴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사력을 다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솔직히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네. 박 의원님, 예. 박 의원님, 아니 왜 그랬답니까? 혹시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그 김성원 의원한테 왜 그러셨대요? 직접 뭐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전화 안 받으세요? 예. 뭐 어찌됐든 이런 엄중한 시기에 그 여러 가지 어떤 고통받는 수혜 지역에 직접 가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이죠. 아무리 뭐 사과를 하고 또 뭐 간사직 사퇴를 하지만 같은 당 의원으로서 정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날 제일 속상한 사람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날이 이제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처음으로 뭔가를 하는 날이었고 네네. 게다가 진짜 딱 뻘뻘 흘리면서 그분이 일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 탁 터지니까 뭔가를 수습하겠다고 했던 발언이 또 논란이 됐어요. 이분이 원래 장난기가 있어서 그렇다. 박대리 조심하라고 지금 이 차원담원 정세에 안 올려놔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김 의원이 장난기가 좀 있어요. 평소에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김성은 의원을 뭐 옹호하려고 한 거 발언은 아닌 것 같고요. 좀 가볍게 뭐 평소에 농담 잘하는 사람이다. 좀 크게 봐주라. 뭐 이런 차원으로 편하게 했는데 거기 국민들하고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은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런 차원에서 뭐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대통령 가족 또 당 그리고 또 저 내각 장관을 비롯한 여러 내각들 진짜 조심하고 또 이번 기회를 삼아서 진짜 좀 바르게 바뀌어 나가야 되겠다. 대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